혹시 이런 경험 자주 하시나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눈이 침침해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 말이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수치가 조금 높으니 조심하세요라는 말만 듣지만 왜 일상생활에서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설명을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식사 후 단 30분 안에 일어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혈당을 폭발적으로 치솟게 만들고 그 결과로 눈, 신장, 그리고 혈관에 소리 없는 손상이 시작됩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가 되면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췌장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 병원 연구에 따르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사람들 중 3년 이내에 당화혈색소가 급격히 상승하고 말초신경이나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지만 거의 매일 하고 있는 혈당을 망치는 행동 5가지를 명확히 짚어드릴 겁니다. 이 행동들은 대부분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식후 30분, 이 짧은 시간만 제대로 관리해도 혈당은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히 건강 상식을 넘어 신장, 심장, 당뇨 환자를 오랫동안 진료해온 임상 경험과 여러 대학 병원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오늘 듣는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알려드릴 실천법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식사 후는 우리 몸에서 혈당이 가장 급격하게 움직이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대입니다. 젊을 때는 췌장이 빠르고 강하게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안정시키지만 50대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속도도 느려지고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민감도 또한 크게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훨씬 더 크게 오르고 그 높은 상태가 더 오래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비만, 지방간,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식사 직후 혈당 스파이크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때마다 혈관 내벽이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이러한 미세한 손상이 1년에 수백 번, 수천 번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시력이 흐려지며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혈당이 식후 1시간에 180mg/dl를 넘으면 망막과 말초신경 손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200mg/dl를 넘으면 신장 사구체의 압력이 크게 올라가면서 만성 신부전 진행 속도가 2배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이러한 변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똑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해도 혈당이 훨씬 불안정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직후 30분 동안 어떤 행동을 피하고 어떤 행동을 실천하느냐가 당화혈색소 수치와 합병증 위험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행동은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을 넘어 실제 환자들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합병증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학적 원칙들입니다. 이 시간대만 잘 관리해도 평균 혈당이 안정되고 하루의 피로감이 크게 줄며 췌장의 부담도 덜어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밥을 먹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위에서 얼마나 천천히 비워지는지, 소장에서 얼마나 빨리 흡수되는지, 그리고 인슐린이 제때 분비되는지 등 여러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위 배출 속도가 빨라지거나 반대로 느려지는 경우가 많고 소장에서는 당분 흡수가 젊을 때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 혈당 상승 속도가 더욱 가파릅니다. 여기에 췌장의 인슐린 반응까지 늦어지면 음식은 이미 혈액 속으로 당분을 쏟아붓고 있는데 인슐린은 아직 충분히 나오지 않아 혈당이 폭발적으로 치솟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순간마다 혈관 내벽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미세한 염증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염증이 계속 쌓이면 망막, 신장, 그리고 손발 신경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여러 대학 병원 연구에서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수록 당화혈색소는 물론 LDL 산화 수치가 상승하고 미세 혈관 손상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혈당 스파이크가 주로 식사 후 첫 30분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몸 안의 혈당 곡선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혈당이 50에서 80mg/dl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오늘 알려드릴 절대 피해야 할 행동 5가지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명확하게 깨달으실 겁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췌장의 부담을 늘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식사 후 30분 동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혈당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는 음식이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포도당이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되는 시점이며 동시에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기 위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혈당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면 췌장은 충분한 인슐린을 제때 분비하지 못해 혈당이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급격한 상승 자체가 혈관 안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식후 혈당이 30분 1시간 사이에 160mg/dl을 넘기면 미세 혈관 손상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같은 양을 먹어도 식사 직후의 행동을 잘 관리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췌장이 여유 있게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음식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간대의 생활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만 골라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식사 직후 30분 동안 어떤 행동을 피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장기적인 혈당 관리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60대, 70대는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고 근육량이 줄어들어 혈당이 더 쉽게 오르기 때문에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금기 행동은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위험성이 확인된 것들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어떤 행동이 혈당을 망치는지 더욱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별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별표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배가 부르고 졸리다 보니 소파나 침대에 누워 잠시 쉬곤 합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상승시키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을 눕히면 위와 장의 운동이 느려지면서 음식이 한 곳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포도당이 더 농축된 상태로 소장에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혈당은 단시간에 급격히 올라가 스파이크를 만들고 췌장은 갑작스러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과도한 인슐린을 분비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50에서 70대는 위장 운동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어 눕는 순간 위마비처럼 소화가 더디게 일어나면서 혈당이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실제 대학 병원 연구에서도 식사 직후 눕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후 1시간 혈당이 평균 28mg/dl 더 높았고 식후 피로감, 메스꺼움, 속쓰림 등의 증상도 2배 이상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눕는 자세는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심혈관 부담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식후 졸림은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 떨어짐이나 피로라고 오해해서 눕게 되면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악화시켜 더 큰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에게는 특히 치명적이며 반복될 경우 당화혈색소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 후 20분 동안은 앉아서 가볍게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는 정도의 움직임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췌장 기능을 보호하고 합병증을 늦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별표 두 번째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식사 후 바로 단식, 단 것이나 과일을 추가로 먹는 습관입니다. 별표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입가심으로 과일 한 조각, 과자 몇 개 또는 달달한 음료를 자연스럽게 드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극대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는 위와 장이 이미 활발하게 소화를 시작하고 포도당 흡수 속도가 가장 빠른 상태입니다. 이때 과일이나 단 음식을 추가로 섭취하면 혈액으로 들어오는 당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췌장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혈당이 치솟습니다.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소장에서 매우 빠르게 흡수되며 반복될 경우 간에 지방이 쌓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위험까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식후 30분 이내 과일을 먹는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40mg/dl 더 높았고 그중 일부는 200mg/dl를 넘어가는 위험한 스파이크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감, 수박처럼 당지수, GI가 높은 과일은 혈당을 더욱 강하게 자극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자연의 당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 달달한 커피 믹스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도 혈당을 급하게 밀어올려 췌장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행동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졸림, 피로, 불안정한 심박, 갈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반복되면 당화혈색소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후 2시간 후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후 입가심이 필요하다면 따뜻한 차 한 잔 정도가 훨씬 안전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혈관, 신장, 시력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별표 세 번째로 위험한 행동은 식사 후 30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별표 많은 분들이 식사 후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며 그대로 오래 앉아 계시는데 이는 혈당 조절에 큰 악영향을 줍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포도당은 혈류로 빠르게 흡수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포도당을 소비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당이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흔해지기 때문에 동일한 생활 습관이라도 50에서 70대는 젊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크게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식사 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가볍게 걸은 사람에 비해 식후 1시간 혈당이 평균 25에서 45mg/dl 더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저하시켜 졸림과 피로감을 강하게 만들고 인슐린 분비 리듬을 불규칙하게 합니다. 그 결과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어 당화혈색소 상승과 합병증 위험이 동시에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지방간, 비만,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당뇨 환자에서는 이런 변화가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곧바로 소파에 습관적으로 오래 앉는 행동은 혈당과 체중 모두를 망치는 대표적인 나쁜 습관입니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 후 적어도 5분에서 10분이라도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기만 해도 혈당은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연구에서는 식후 걷기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만들고 하루 피로감까지 줄여준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조용한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별표 네 번째로 위험한 행동은 식사 직후 커피, 특히 믹스 커피나 달달한 라떼를 바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별표 많은 분들이 식후 졸음을 깰 요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지만 이 행동은 혈당 조절에 큰 혼란을 줍니다. 첫째, 카페인은 인슐린 민감도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즉, 췌장이 인슐린을 열심히 분비해도 우리 몸의 세포가 그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식사 후 이미 오르고 있는 혈당이 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는 식후 바로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0mg/dl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믹스커피, 달달한 라떼, 프라푸치노 같은 음료는 카페인과 당분이 동시에 들어있어 혈당 스파이크를 2배로 강화시키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카페인의 대사 속도가 늦어져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 피로감이 증가하고 그 자체가 혈당 변동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셋째, 커피를 식후 바로 마시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여 소화 속도가 달라지고 포도당 흡수 타이밍이 불규칙해져 혈당 패턴이 흔들립니다. 이는 당뇨 환자의 혈당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요인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블랙커피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지만 블랙커피조차 식사 직후에는 인슐린 반응을 교란할 수 있어 당뇨 환자나 고위험군에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블랙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식후 1시간 2시간 후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식후 졸음이 걱정된다면 커피 대신 따뜻한 물 1컵 또는 카페인 없는 보이차나 허브티가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혈당 관리에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별표 5번째로 위험한 행동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식사 후 스마트폰 뉴스나 TV 프로그램에 깊이 몰입하는 행동입니다. 별표 겉보기에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문제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입니다. 식사 직후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며 혈당을 잡기 위해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스마트폰 속 자극적인 뉴스, 논쟁이 많은 영상, 빠른 화면 전환이 있는 TV 프로그램에 몰입하게 되면 뇌는 이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두 호르몬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하게 만들어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즉, 지금 몸은 이미 식사 때문에 혈당이 오르고 있는데 스트레스 자극이 더해지며 혈당을 한 번 더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췌장에게 2배의 부담을 주고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력이 떨어집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에 집중해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식후 혈당 곤두박질 현상, 급격한 변동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고 심박수 변화도 커져 피로감, 어지러움, 식은땀 같은 증상이 더 잦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자율신경계 반응이 예민하기 때문에 같은 스트레스 자극에도 혈당 변동폭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보면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복부 압력이 올라가 위장 운동이 느려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는 소화지연과 혈당 급상승을 동시에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식후 30분 동안은 자극적인 화면을 멀리하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소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몸을 약간만 움직여도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행동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이지만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들입니다. 이처럼 식사 후 초기 30분은 음식의 종류보다 더 강력하게 혈당을 좌우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때의 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눕는 행동은 위장 운동을 느리게 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둘째, 과일, 과자, 단 음식을 식사 직후에 추가로 먹는 습관은 당 흡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혈당 스파이크를 강화합니다. 셋째, 움직이지 않고 소파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근육 사용을 막아 혈당이 더 오래 혈액 속에 머물게 합니다. 넷째, 식후 곧바로 커피나 달달한 음료를 마시는 것은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혈당 상승을 더 가파르게 만듭니다. 다섯째,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에 몰입하는 행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당을 한 번 더 올립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이유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 췌장의 부담을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70대는 근육량 감소, 인슐린 분비 지연, 위장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같은 행동을 해도 혈당 변동폭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혈당은 크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 후 행동을 교정한 환자들은 2주 안에 식후 혈당이 평균 25mg/dl까지 낮아지는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이런 식후 습관의 변화는 단기적인 혈당 수치 회복뿐 아니라 신장, 눈, 신경 같은 미세 혈관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합병증 예방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식후 30분 관리만 잘해도 평균 혈당, 당화혈색소, 피로감, 수면의 질까지 동시에 좋아지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식후 30분은 혈당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입니다. 이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하루 혈당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황금 원칙 5가지는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만 담았습니다. 첫째, 별표 식후 5분에서 10분 천천히 걷기 별표입니다. 빠른 속도일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 복도를 천천히 왕복하거나 집안 곳곳을 가볍게 움직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걷기만으로도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해 혈당 상승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짧은 걷기가 식후 혈당을 20mg/dl 이상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별표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기 별표입니다. 과한 물은 위에 부담이 되지만 소량의 따뜻한 물은 소화를 돕고 혈당 농도를 지나치게 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셋째, 별표 식사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별표입니다. 하루는 적게, 하루는 많이 먹는 식사 패턴은 혈당을 크게 흔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정한 식사량과 규칙적인 식사 시간대가 췌장의 부담을 가장 적게 만듭니다. 넷째, 별표 단백질과 섬유질을 식사에 반드시 포함시키기 별표입니다. 채소, 두부, 달걀, 생선 같은 식품은 소화 속도를 조절해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해줍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구성만 바꾸면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째, 별표 식사 후 스트레스 자극 피하기 별표입니다. 스마트폰 뉴스, 자극적인 TV, 불안한 감정은 코르티솔을 올려 혈당을 한 번 더 상승시킵니다.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정도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5가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될 겁니다. 혈당 조절은 약보다 습관이 더 큰 힘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단순한 원칙을 담았습니다. 먼저 별표 아침 별표입니다. 현미 귀리밥 반 공기, 삶은 달걀 한두 개, 데친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주어 아침 혈당이 안정됩니다. 별표 점심 별표는 조금 더 균형 있게 구성합니다. 잡곡밥 반 공기, 야채 듬뿍 된장국, 닭가슴살 또는 두부 조림, 나물 반찬 1기가지가 좋습니다. 점심 후에는 꼭 5분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 혈당이 갑자기 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별표 저녁 별표는 가볍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샐러드, 연두부, 달걀찜, 생선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탄수화물은 필요하다면 고구마 반 개 정도만 추가하세요. 저녁에 과한 탄수화물은 수면 중 혈당 상승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후 2시간 후 혈당이 안정된 뒤 소량으로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감, 포도, 바나나는 당지수가 높아 당뇨 환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결국 원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밥은 적당히, 단백질은 꼭, 채소는 넉넉히. 이 3가지만 지켜도 하루 혈당 패턴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질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식사 후에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0대 이상 분들도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는 20분 혈당 안정 운동 루틴을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집안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별표 첫 번째, 식사 후 5분 걷기 별표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안 복도를 천천히 왕복하거나 집안 곳곳을 가볍게 움직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걷기만으로도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듭니다. 별표 두 번째, 의자 스쿼트 10회 별표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만 해도 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깨워 혈당 소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무리해서 깊이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범위에서만 진행하면 됩니다. 별표 세 번째, 벽 짚고 팔굽혀펴기 10회 12회 별표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힘들지만 벽에서 하는 버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팔과 가슴 근육을 사용하면 혈당이 빠르게 안정되며 상반신 피로도 줄어듭니다. 별표 네 번째, 앉아서 다리 들기 10회 별표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씩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복근과 고관절 주변 근육이 자극되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올렸다, 천천히 내리면 됩니다. 별표 다섯 번째, 마무리 스트레칭 3분 별표입니다. 종아리, 허벅지, 어깨를 천천히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식사 후 나타나는 졸음과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이 전체 루틴은 약 20분이면 충분하지만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실제로 이런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평균 20mg/dl까지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사 후 몸을 조금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췌장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식사 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 혈당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식사 직후 바로 눕지 않고 단 음식과 과일을 추가로 먹지 않으며 앉아서 오래 움직이지 않고 커피나 달달한 음료를 피하고 스마트폰과 자극적인 화면을 멀리하면 혈당 스파이크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신 10분 걷기, 따뜻한 물 조금씩 마시기, 단백질과 섬유질 충분히 먹기, 규칙적인 식사량 유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습관. 이것만 지켜도 혈당은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당뇨는 복잡한 병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치료가 됩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어르신분들에게 오늘 내용은 하루 생활 방식을 바꾸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당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본인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